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토스 조앤박 토스 훈련소의 조앤입니다. 자, 3월호의 토익 스피킹 트렌드 앤 이슈 알아보죠.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2월에 나왔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Part 3, 5, 6, 항상 요 세 개 파트에서 우리가 늘 좀 돌발이다라는 것들을 만나곤 하는데 특히나 이 2월 달이요. 1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살짝 있긴 있었어요. 왜냐? Part 3와 5, 6에서 간혹 툭툭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보다는 약간 상 정도인 6보다는 조금 올라간 7 그리고 간혹 그런 이상한 좀 변화되는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질문의 유형을 살짝 합치고 바꾸는 그런 변칙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냥 8 정도까지로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약간 평상시보단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트 한번 훑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지문 읽기 파트에서는요, 뭐 늘 그렇듯 소개문, 광고문, 날씨, 그리고 리포팅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요. 기본적으로 4줄 정도 되는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늘 나오는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요새 파트 1 같은 경우는 생소한 이름, 고유 명사, 좀 특별한 이름들 있죠. 아니면 약간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강세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종류의 내용들. 예를 들어 발음 같은 것들, 강세 같은 것들을 잘 모를 법한 이런 스타일들의 단어를 많이 낸다라는 거죠. facilities라든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같이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발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facilities, facility 여기에 강세가 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 자, 이거 convenient 이렇게 가죠. ly가 없으면요. convenient 명사라면 convenience. 근데 여기서 ly 붙었을 때 이런 아이들은요. conveniently 이렇게 끝나는 T 발음 안 한다라는 이런 포인트 늘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represent 자, represent거든요. 근데 it가 붙어서 represented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 미묘한 차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잘하시면 좀 더 확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LR, PF, BV 사이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늘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항상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해두시고 가셔야지 좋은 것이 나란히 섞인 구조들은 언제나 나와요. 그래서 left, right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very best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앞뒤로 두고 왔다 갔다 연습을 하다가 입 좀 풀다가 가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 걸로 발음 말리게끔 하는 이런 발음 실수를 유도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장모음들 있죠. 코, 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장모음도 많이 나오는 추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묘사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요. 실내, 실외를 좀 다양하게 섞어서 내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내라면 언제나 나오는 우리 office 아시죠? office라든지 카운터들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여튼 무슨 테이블스러운 것들, 카운터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죠. 테이블스러운 것들 앞뒤로 사람 2명이 서가지고 뭔가 약간 뭐 컨버세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쳐다본다든지 얘기한다든지 어떤 액팅을 같이 주고받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들. 휴게실, 브레이크룸 아시죠? 브레이크룸 혹은 커스터머 라운지라든지 쇼핑몰 같이 좀 확 퍼진 사진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좀 많은, 엄청 많은 다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카운트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사람들 나오고요. 유니폼이라든지 정장, 수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입거나 색깔을 꼭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란 셔츠, 그냥 셔츠 말고 그죠? Wearing a yellow shirt 이런 식으로 미리 표현법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좀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냥 바지도 아니라 파란 바지, 그죠? 검정 재킷 이런 식으로 a black jacket, blue pants 미리 입으로 정리를 좀 해가시고 색깔에 늘 좀 치중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서 있고 앉아 있고와 같은 기본적인 액션 플러스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한다든지 손가락으로 pointing at something, 뭔가를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뭔가 필기를 하는 거 있죠. take a note라든지 writing something down 이라든지 이런 늘상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들 언제나 나오고요. 카트 같은 걸 밀고 있는 것들도 나왔었어요.
pushing a cart 이런 표현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shaking hands 악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외 사진은요 그냥 확 퍼진 야외 사진 어딘지 잘 모르겠는 이런 수준이라든지 그냥 늘 나오는 street 길거리 사진들 소수의 사람들 역시 나와서 마찬가지 기본 액션을 하시면서 플러스 여기 다리를 꼬았다든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든지 조금 독특한 것들이 있죠. 이런 독특한 액션을 막상 꾸미기가 조금 힘드시다라면 with로 그냥 딱 붙여서 정리를 해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꼬았다라는 것은 뭐 남자라면 with his legs crossed. 팔이라면 여자라면 with her arms crossed. 이런 식으로 crossed를 뒤에 pp형으로 써서 분사격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미리 표현법으로 정리를 해두신다라면 고득점에 보다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죠? 길 양쪽으로 차들이 쭉 주차된 것. 양쪽으로가 on each side 혹은 on both sides. of the street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태 표현에서 요새 단겨울 표현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쓴이라는 표현 아시죠? with a glass. 그리고 a glass가 아니라 with glasses라고 여기서는 a든, s든 단복수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with glasses, with sunglasses 이렇게 항상 복수로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with a glass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늘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ofa나 table, 벽 같은 것도 요새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뒤쪽에 하얀 벽이면 그냥 벽인데 뭐 하고 휙 넘어가실 게 아니라 white wall, 뒤에 하얀 벽이 보인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충분히 묘사를 해주시고요. 색상에 많이 치중해라 라고 아까 말씀드렸듯 뭐 colorful flowers가 나온다든지 조명 같은 경우도요. 그죠? 탁 붙어 있으면 on the ceiling이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from the ceiling인 거 아시죠? lights가 조명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달렸다라는 이런 주변 사물들을 얼마나 잘 묘사할 수 있는가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좀 빠르게 돌아가는 파트들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을 항상 잘 캐치업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주제가요. 파트 5 그리고 파트 6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쇼핑몰, 공원, 직장 같은 곳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 있죠. 사진을 찍고 비디오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문화활동, community activities 같은 것도 함께 포함이 될 테고요.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조금 생소하지만 자판기, vending machine 들어보셨죠? 자판기 같은 경우도 좀 이건 돌발인데 쉽지만 은근히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뭐 분기별 정도로는 꾸준히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함께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4번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하냐,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 요런 스타일들은 언제나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처음에 지시문과 주제를 딱 파악하는 순간 10초 정도 지시문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볼 수 있는 말미가 있잖아요. 그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어떤 주제를 만났든. 그래서 지금 잠깐 파우즈를 하시고 여기는 주제들에 대해서 그걸 어디서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누구와 하는지 정도. 누구랑은 제가 안 적었지만 그 정도 기본형 그 육하 원칙에 관련된 정도는 캐치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5번 6번에서 항상 우리가 좀 돌발을 만나죠. 5번 같은 경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떠한 how라고 제가 좀 바꿔볼게요. 어떤 무슨 문화활동이 스포츠가 아니면 무슨 게임이 가장 인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제일 인기가 있냐 popular라는 것들로 좀 많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opular 한 것은 어떤 것이냐 즉 what 이름을 말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혹은 그것의 이름을 말해라. 요게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how에 대한 대꾸 혹은 what sports 혹은 what video game 약간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름 같은 거를 급조해서 말씀하실 수 있게 늘 조금 뭐랄까요 유연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독특하긴 한데요. 사진 보정 프로그램 있죠. 사진 보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 사진 같이 이런 photographs와 같이 나올 때가 있었고요. 쇼핑몰에 언제 가십니까? 라는 어떤 특정한 시점?
언제나 시점 관련된 문제는 5번에 늘 단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작과 마무리, 몇 시에 직장에 가셔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라는 시작과 마무리 관련된 질문은 새롭게 떠오르는 돌발이니까 꼭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스타트랑 피니시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라도 정리를 함께 해두시면 좋겠고 6번은요. 스포츠를 보러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weather, 날씨라든지 아니면 경기 시간, 그죠? 아니면 같이 가는 친구? 뭐 요런 것들 어떤 옵션을 골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요래서 누구랑 가면 요래서 그 요래서에 대한 이유 부분들은 만사형통팁 우리가 암기해가는 아이디어 팁으로 빵빵하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보정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있다라면 수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Nope, I wouldn't. 이렇게 말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시죠? 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예, 좀 합니다. 예, 좀 해보고 싶어요. 라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을 푸셔야 뒤쪽에서 할 말을 좀 더 붙이실 수가 있지. 그냥 무슨 뭐 칼로 딱 자르듯이 눕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살 길을 도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진 찍는 게 취침인데 그 보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NS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좋겠고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급여겠죠. 혹은 location. 가까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그죠? commuting tim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언제 게임을 많이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혹은 여행 중에 많이 합니까? 언제 많이 하시겠어요? 여행 중에 한다? 트랜스포테이션 안에서 한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한다? 왜냐하면 I feel bored니까 나 너무 심심하니까 등등등 어디서 선택하셔도 상관없으니 이런 설정은 뻥 설정을 붙여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이런 느낌들입니다. 요새 나오는 추세 캐치업하시고 Part 4 표 문제죠. 정보를 보시고 활용해서 질문 듣고 표 분석하신 것을 화자에게 말을 해주는 이런 스타일들인데 자 듣기에서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표 파트에서는요 크게 완전 변형된 그런 부분들은 찾기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직원의 미팅, 출장, 행사와 같이 기본적인 일정표를 어떻게 읽는지 정도는 뭐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7번에서 언제나 기본적인 스타일로 나오는 언제, 어디서 열려요? 첫 일정은 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출장을 가는 경우 제가 묵는 호텔 이름은 뭐예요? 언제 숙박하게 돼요? 첫날 일정. 그래서 여튼 상단에 있는 일정을 7번에서 찾아라 라고 했던 우리 기본 스타일 유지가 되었고요. 8번 같은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표에서 보니까 기다릴 필요 없는 거. 그냥 이미 오픈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오픈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뚱땅지같이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표 안에 정보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 알고 물어보는 것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질문에서 들리는 명사와 동사가 있는 행에서 정보를 따가지고 full sentence로 주시기만 하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수업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yes라고 해야 될지 no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 순간 아리까리하다 하시면 그냥 yes나 no나 둘 다 넣지 마세요. 둘 다 빼고 그냥 well, let me check 한 다음에 you가 그냥 스케줄표를 체크를 해가지고 주는 식으로 팩트만 말씀하셔도 정답인데 괜히 예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 모르겠다. No, I'm sorry, no 이렇게 먼저 던지고 가는 거 이건 별로 옳지 않아요. 요새는 들어야만 답을 줄 수 있게끔 질문을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어서 노면 노라고 하시고 예스면 예스라고 하지 이게 확실치 않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빼시고 팩트만 주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냥 뭐 누구의 땡땡에 예를 들어서 어떤 코र्스 이름이겠죠. 땡땡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이렇게 늘 no만 아니라 yes인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가시고 자, 그 다음에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두 곳 있고
투어 일정 말씀해 주세요. 찾아봤더니 투어는 2개 있고 누구누구 씨의 수업은 언제 있죠? 이렇게 알아봤더니 누구씨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3개까지는 나오지 않고 계속 2개를 찾아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표현에서 항상 공통적인 정보를 빠르게 부합시켜서 찾아주는 풀 센텐스를 만들어주는 9번부터 표에서 찾아라 라고 말씀해드렸던 내용 언제나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표 파트는 그리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Part 5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 부분이 약간 지난달 또 살짝 기미가 보이긴 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가 이번 달부터는 조금 더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염두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신상 커피 메이커가 이제 오픈을 해서 막 판매를 개시를 했는데요. 그 커피 메이커의 오작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거 왜 이렇게 불량을 나한테 팔았어 이러면서 고객 불만 콜이 계속 걸려오는 그런 내용을 이 같은 커피 메이커 직원들끼리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전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 혹은 회의실이 있는데요. 회의실들이 몇 군데 좀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시작하는 끝나는 시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막 끝나갖고 막 어수선하고 막 소음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는다. 조금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소음 관련된 문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달라. 근데 그냥 해결책 A, B 달라라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해결책을 달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추세를 꼭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A를 하면 A-1이 될 거라서 A-2가 될 거라서 좋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공항 셔틀버스 이용자가 좀 적어요.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별로 못 일으키는 데다가 이렇게 셔틀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 교통체증까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항 셔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붐업, 홍보를 시켜볼 수가 있을까요? 라는 어떤 기본적인 홍보 문제 플러스 주차장에 어떤 센터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공간 부족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가레지, 어떤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해요. 그러더니 그 주차장을 쓰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틀어버리는 그래서 앞에서 이게 문제점이구나 라고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끝까지 문제점이냐 그게 아니고 약간 짬뽕시키는 거예요. 공간 부족 문제 주차장 관련돼서 공간이 부족하구나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면 다른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렇게 공지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말하라는 투로 확 뒤틀어버리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스타일이라 약간 변칙적으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즉 유가 이렇게 attention span이 막 흔들릴 때도 끝까지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붙어가는 그렇게 문제를 내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름 페스티벌이 열려요. 근데 그 페스티벌에서 레스토랑을 많이 참가시키기로 했는데요.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 부족 문제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스토랑을 몇 개만 좀 뽑아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레스토랑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How to choose 문제로 갑자기 변형시켜 버린다든지. 그래서 이 같은 꼭 앞에만 듣지 마시고요. 꼭 마무리 멘트 있죠. 센텐스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들을 So, how can I? So please come up with ideas on 이거 해주세요. 라는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주는 센텐스를 잘 들어주시는 거. 거기에 사활을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약간의 팁 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에 손님이 너무 많은데요. 구매할 때 사람들이 줄을 너무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인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력 부족 관련돼서 인력을 뭐 더 채우자. 근데 여기서 옵션형 같은 것들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인력을
이런 단순간에 사람 몰리는 것 때문에 더 뽑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렇게 들린다면 인력을 뽑는 솔루션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self checkout counters를 몇 개를 좀 인스톨 하자든지 아니면은 delivery 시스템을 만들자든지 아니면 split the time, sale time을 좀 이렇게 아침이나 아니면 아예 저녁으로 조금 바꿔보자든지 special promotion을 아침이나 저녁에 걸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split 될 거다 뭐라든지 약간 시간을 나누거나 공간을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해결책을 미리 암기해가는 것들 상황에 맞춰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인데요. 의견을 제시하는 11번 문제 어떤 것들이 나왔나 살짝 정리를 해보죠. 직장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회사에서 상사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니? 아니면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니? 자, 어떤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경험이 없으실 테니까. 자, 회사 생활을 안 한 분들, 뭐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실질적인 경험을 쓰시면 되겠는데 한 번도 회사 생활 가본 적 없는 나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럴 경우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뻥설적으로 가주는 게 제일 편하시겠죠. 나는 땡땡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직접 해결합니다. 그게 빠르고 수월합니다. 혹은 저는 매니저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일을 조금 더 빠르게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어찌됐든 말은 빠르게 수월하게 fast, easy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 이런 스타일로 가시면 되겠고 또 사업 파트너에게 기획력 organizing skills라고 칩시다. 그거랑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skills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가져가는 거죠. 사업 파트너는 사실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둘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것을 유가 뽑았다면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evidence, 즉 examples가 붙어줘야 되니까 이거 역시 실체하지 않더라도 뻥 경험을 어느 정도 만드셔서 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요새 빵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요새 small coffee shop을 run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내 사업 파트너인 탐은 말이지 요걸 갖고 있어. 걔의 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사도 잘 되고 attract more customers, 손님들도 더 끌어오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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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Just make them up.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여기서의 11번 추세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저변 지식 가지고는 말씀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 15초 생각하시는 시간 동안 그거 만드시긴 거의 불가능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기술 관련된 문제들도 늘 나오죠. 타인과 소통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face to face, 대면하는 거, 이건 똑같이 나왔었고요. 그때는 통화하는 거, on the phone이었어요. by phone으로 할 거냐. 근데 이번 달은 by email, 이메일로 할 거냐. 그래서 이메일이냐, face to face냐. 두 개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남들과 communicate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걸로 골라도 괜찮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휴 관련된 문제 좀 생소한데 이게 나름 좀 돌발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명절의 전통이, 그죠? tradi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holiday tradition 정도로. 그게 예전보다 오늘날 더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라고 해버리시면 약간 어렵게 가는 방법을 선택해버린 거니까 그거보다는 아니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홀리데이 때마다 어딜 가시겠어요? 놀러 갑니다. 아니면 쉽니다. 영화 봅니다. 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experience new culture,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등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그냥 외워갔던 만사 형통팁 위주로 깔아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11번을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설정들 기억하시고 여행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다 패키지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 패키지만 잘 암기하셨다라면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웃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시험장에서 박수를 치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여행 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가는 것의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장점 문제는 쉬워요. 근데 단점 문제는 어렵다고 했었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여러 곳에 가는 게 항상 좋다라고 우리가 연습을 해오셨던 분들은 단점 그러면 여러 곳에 가는 거 좋은데 어떡하지? 단점 뭐 있지? 여러분 뒤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의 장점이 뭐예요? 한 곳을 가 있으면 그곳에 대한 많은 문화를 알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여러 곳에 가면 뭐가 안 좋아요?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한 곳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지, 친구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experience new culture도 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 컬처들에 대한 견문 지식을 넓힐 기회가 없다, 모자르다, too short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short한 것은 budget도 short하죠, time도 short하죠, knowledge and experience도 다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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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short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점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유명한 작가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 생각엔 유명해지려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는 유명한 작가, 작가 이름 누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작가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디어들에 많이 나왔겠죠? 혹은 온라인에 다양한 아티클에 리뷰들이 좋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아 정말 재밌더라. 그래서 유명한 작가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익스피리언스를 약간 넘어타면서 시간 빵빵하게 에비던스 채워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11번의 추세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2월은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한두 건 옵션이 더 얹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들로 글이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져가는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호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4월호에서 만나요. 바이.